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갈 차례가 187페이지입니다. 맞죠? 네, 보도록 하죠. 등기해야 되는 권리 변동에서 나온 것이 민법 제 186조인데 187페이지 187. 아, 여기 미국말을 잘 알아들으시네. 자, 법률행위 등기하라고 배웠었고 186조는 민법 법률행위는 등기를 해라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법률 규정 187조의 경우 등기할 필요 없죠. 등기하는 목적은 제3자에게 처분하려고 등기하는 것이 목적인 거지 등기를 통해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법률행위로 등기하는 경우가 이제 교재에 보시게 되면 설정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따라 붙어 있는데 처음 나온 것이 설정과 두 번째 보존입니다. 용어 정리만 하시면 돼요. 설정과 보존의 차이점은 어떤 권리가 처음 태어나느냐가 차이점인데 소유권이 처음 나올 때는 소유권, 보존 이렇게 부르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설정 그럽니다. 그래서 설정과 보존은 어떤 권리냐가 차이로 나눈 것이 기준이고 그 이상은 볼만한 건 없고요. 넘어가게 되면 세 번째가 이전은 주체가 바뀔 때가 이전인데 이전은 앞서 배울 때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주등기 방식, 부기등기 방식 괜찮아 우리끼리네 뭐 주등기 방식이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부기등기로 실행하게 됩니다. 주체가 바뀔 때가 이전 등기로서 취득으로 따지게 되면 취득 형태가 승계 취득. 그럼 원칙적으로 처음 취득하는 경우를 원시라고 부르죠. 원시 취득하는 경우는 소유권 보존 등기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승계 취득은 전부 다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주체가 바뀌는 것이 이전 등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네 번째 변경이라는 것은 경정과 세분을 했는데 변경 등기라는 것은 후발적으로 등기상 일부가 바뀔 때가 변경이라고 부르고 등기 끝나기 전에 원시적 일부의 하자가 발생할 때를 경정 그럽니다. 좀 이따가 다시 나올 말이니까 가볍게 놓고 봐도 되고요. 처분 제한만 동그라미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책에 나온 건 없지만 처분 제한이라는 것은 권리자나 기타 처분권자가 처분 권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처분 제한인데 처분 제한기는 이제 지금은 두 개 이해하시고 세 가지를 놓고 봐야 되는데 처분 제한기는 하나만 지금은 잘 이해하시면 돼요. 처분 제한기라는 것은 법률의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만 처분 제한할 수 있고 종류는 책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리를 하게 되면 압류 등기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가 가압류가 있고 세 번째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경매개시 등기에서 일반적으로 처분자 등기는 이 네 가지를 처분자 등기라고 부르고 이거 말고도 민법 공부할 때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가능해요? 네, 이거 가능하죠. 그 다음에 전세권 담보제공 금지 특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상권 양도금지 특약은 그건 안 돼요. 무효니까. 그럴 경우는 이제 압류 왜 하는지 가압류 왜 하는지만 세분하시고 일단 넘어가자고요. 압류와 가압류하는 목적은 개인 간의 채권이 발생했는데 이 채권이 금전 채권일 경우 돈 받을 게 있는 경우는 압류나 가압류하게 되어 있고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는 가처분합니다. 돈 받을 게 있는 경우는 압류나 가압류고 돈이 아닌 경우는 가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압류하는 목적은 받을 돈이 세금 채권일 경우는 압류하게 되어 있고 세금 채권이 아니라 개인 간에 발생한 민사 채권일 경우는 빌려준 돈 갚지 않더라. 이때는 가압류하는 겁니다. 여기 일단 압류와 가압류 차이점인데 압류라는 건 세금이 납부할 세액이 확정이 되어 있나요? 확정되어 있죠. 확정되어 있으니까 바로 압류 들어온 것이고 이 가압류라는 것은 개인 간에 발생한 채권은 서로 맞질 않아요. 고수업 쳐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고수업 치니까 돈 잃은 사람은 얼마 잃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다른 사람 다 더해도 그 돈이 안 나와요. 아닌가? 그럼 채권자 주장하고 채무자 주장이 서로 맞지가 않다 보니까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 주장이랑 채무자 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 근데 채권액이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진짜 압류를 못하고 가짜 압류, 가압류한 겁니다. 그럼 나중에 판결을 받아서 채권액이 확정이 되는 순간 가압류가 진짜 압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판결 받기 전까지는 가짜 압류 상태를 줄여서 가압류라고 부르고 둘 다 돈 받을 목적이 되겠지만 가처분의 경우는 이제 합격하면 집을 받기로 약속을 합니다. 합격하면 집을 증여하겠대요. 이번에 받을 건 돈이에요, 집이에요? 집 받을 게 있는데 집을 안 주더라. 이때는 그 집을 잡아놓기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데 얘는 물건 채권이지 금전 채권이 아닙니다. 경매는 뭔지 아시겠죠? 그럼 이런 사정이 있을 경우에
첫 번째 논점이 있는 것은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소유권의 2순위로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가 들어와 있는 경우에 3순위로 을이란 자에게 매매 계약을 통해서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가 들어온 집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두 분은 처음 뵀죠, 저? 네, 공부해보셨어요? 그냥 이름만 쓴 거예요, 책에다가? 자, 네, 어쨌든 팔아먹을 수 있다요. 압류가 되겠다고 소유권이 소멸된 건 아니니까 팔아먹어도 문제될 것은 없는데, 일반적인 모습이 만약에 이 집이 1억짜리 집이라고 가정을 하고 세금 채권이 뭐 1천만 원 정도 체납세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이 집을 을이 살 경우는 통상적인 모습이 압류를 풀고 사죠. 그렇지 않나요? 풀고 살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1억짜리 집에 대해서 세금 채권이 1천만 원이 있을 경우에 9천만 원은 일로 먼저 주고 등기해 온 다음에 나중에 풀어도 문제될 건 없는 거예요. 그럼 풀고 사든 산 다음 풀든 풀면 그만인데 안 푸른 경우 문제되는 겁니다. 안 푸른 경우는 일단 오늘 배울 것은 압류나 가압류하게 된 계획에는 돈인가요? 네, 돈의 경우는 이제 경매가 들어갑니다. 경매가 들어가서 이제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 압류나 가압류 밑에 들어온 이 등기는 말소당할 수 있는 게 문제인 거지 팔아보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팔아먹을 수는 있더라도 보호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게 문제인 거지 소유권을 살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논점은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또 하나 볼 것이 이제 이 압류 가압류 등기할 당시에 채권액을 등기해야 되느냐 이것도 물어본 것이 기출문제인데 채권액의 경우는 일단 가처분은 금전이 아니죠. 그럼 금액 등기할 필요는 없다가 됩니다. 압류의 경우는 받을 세금이 얼마인가 등기할까 안 할까? 자신 있게 괜찮아. 우리끼리는 뭐 틀리면 어떡하고 맞으면 어때요? 금액 등기할까 안 할까? 하나, 둘, 셋. 안 합니다. 요것만 등기해주게 돼 있어요. 세금은 확정된 금액이 있다 할지라도 등기부에 등기를 안 해요. 그냥 나중에 압류 기간만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무과만 등기해야지 세액을 등기하지는 않습니다. 왜 세액을 등기를 안 할까? 세금은 자꾸 따라붙는 게 있죠. 전월세 납부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 가산금이 추가가 되니까 세액을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 기간만 등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부동산 거래할 당시에 납부할 세액이 얼마인가 궁금하게 되면 세무과에 전화해서 세액을 확인하는 거지 등기부가 찍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중에서 등기하는 것은 뭐만 등기하더라? 가압류 경우만 등기하는 것이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요 처분자 등기를 통칭해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까지를 처분자 등기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시고 다음 주에는 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 팔아먹었을 때 보호되지 않는 걸 다음 주 배우기 시작을 해요. 다음 주는 경매를 배우시고 아마 4월 마지막 가서 가처분 따로 배울 겁니다. 그때까지 좀 참고 기다리시길 바라고 오늘은 그냥 압류, 가압류, 가처분 돼 있다 할지라도 팔아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금액 등기하는 것은 뭐만 등기하더라? 왜냐하면 압류, 가압류 뒤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자꾸 넘어가셔야 돼. 가압류는 금액 등기하지만 나머지는 금액 등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멸의 경우는 이제 어떤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원시적 후발적으로 없어지는 거 말한다 규정하는데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말소 등기를 하게 됩니다. 말소 등기를 하겠지만 반대로 부동산이 소멸하게 되면 멸실 등기하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이 지금 어떤 등기하느냐는 좀 이따 배울 테니까 줄만 쳐놓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째가 시효취득. 시효취득은 일로 들어와서 법률행위는 등기를 하라고 떠들었고 법률 규정은 등기할 필요 없다고 떠들었는데 이 법률 규정이지만 등기를 해야 하는 여기에 대한 예외 규정이 하나가 있게 됩니다. 민법 제245조 1항 예외 규정인데 245조 1항이 시효취득이에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인하게 20년간 점유한 자 점유로 취득해요? 등기해야 취득해요? 등기해야 취득하죠? 논점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시효취득의 경우는 첫 번째 논점은 법률 규정이지만 등기를 해라. 그래서 법률 규정이지만 등기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예외 규정이고 또 하나의 예외 규정은 이 시효취득은 취득 형태가 원시 취득에 속하는데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하는 것이 예외 규정이에요. 일반적으로 취득 형태 원시 취득이면 무슨 등기 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보존 등기가 원칙이지만 얘는 이전 등기 하니까 이 두 가지 논점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칙은 법률 규정 등기할 필요
없다가 원칙이지만 시효 취득은 법률 규정이지만 등기를 해야 한다라는 하나의 논점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논점은 시효 취득은 취득 형태가 원시 취득이지만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함으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법률 규정이고 오른쪽에 등기할 권리변동 박스는 이거 두 바퀴 돌아가면 아니까 아직 손대지 마세요. 다 뒤에 배울 게 앞에 몰려놨기 때문에 지금 봐도 모르니까 두 바퀴 돌아가서 나중에 보시면 아 이거다라고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변동에서 187조가 규정되는데 처음 나온 것이 187조의 경우는 상속이 나옵니다. 상속은 등기할 필요 없어요. 상속은 언제 주인받겠느냐? 피상속인 사망일, 다른 말로 상속 개시일 날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상속은 포괄승계인가요? 네, 포괄승계가 두 개가 더 있죠. 하나는 회사병이 있고 또 하나가 포괄유증이 있더라고. 회사병하고 포괄유증 받은 경우에 등기할 필요는 없어요. 회사병의 경우는 회사병 시에 물권 변동이 발생했고 포괄유증은 유언자 사망 시에 효과 발생하다 보니까 따로 등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놓고 이해하시면 되므로 하단부에 회사병 포괄유증 나와 있죠. 거기까지 체크하시면 되고 반대로 특정유증은 포괄승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지 주인 바뀌는 것이 여기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판결에 나오는데 판결 받은 경우는 등기할 필요 없다 해서 판결의 경우는 대법원 판례가 말하기를 형성 판결만 등기할 필요 없다고 규정을 합니다. 반대로 확인 판결, 이행 판결을 등기를 해야 하는데 확인 판결은 부동산 쪽에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많지는 않고 거의 뭐 확인 판결, 가족법상 판결이 많고 이행 판결은 아마 다음 주에 같이 배울 테니까 그거 놔두시고 오늘 형성 판결만 설명을 드릴게요. 형성의 말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민법 공부할 때 혹시 형성권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형성권의 말뜻이 뭔가요? 형성권이란 일방의 의사표시로서 권리를 발생시키고 변경시키고 소멸시키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부릅니다. 형성은 뭐의 줄임말이냐? 발생, 변경, 소멸을 함축한 말이 형성이라는 말 뜻이에요. 그럼 권리가 판결을 받음으로써 발생, 변경, 소멸되었기 때문에 또 등기할 필요는 없다. 이 뜻 형성 판결의 뜻인데 반대로 확인 판결은 주로 가족법이 많지 이 물권법은 많지 않아요. 확인 판결은 주로 어디 가서 많이 나오느냐? 신혼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7개월 만에 애를 낳았어요. 남들보다 좀 빨리 낳죠? 빨리 낳는데 애 몸무게가 4kg래. 그래가지고 이 젊은 부부가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3개월 빨리 애를 만들었고 몸무게도 튼튼하게 낳았다고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호적에 입적시키고서 출생신고하고 살다 보니까 아, 이 녀석 생긴 게 자꾸 누굴 닮아가느냐? 옆집 아저씨 닮아가요. 뭐라고요? 옆집 아저씨 닮아가가지고서 나중에 친자 확인 소송 제기했더니만은 내 아들이 아니라 옆집 아저씨 아들이래. 이해 갔어요? 이런 게 확인 판결이에요. 주로 확인 판결은 이제 친자 확인 소송 많이 제기하죠.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부동산 쪽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옆집으로 보내야 돼요? 내가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통상적으로 옛날에는 보내죠. 보내자니 아 이게 그 집 가면 천덕꾸러기 될 것 같아가지고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 자식이 아니지만 내 자식으로 입양을 해서 키울 수는 있는 거예요. 그 입양이란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입양이란 사실은 입양이 나빠요? 좀 생각 좀 해보자고 좀. 자, 입양은 나쁜 게 아니죠. 아, 자식 없는 거 데려다 키우는데 좋은 거잖아요. 그럼 입양은 좋은 거니까 민법 공부할 때 좋은 건 소구표가 다 발생이 돼요. 입양을 하게 되면 걔는 태어난 순간부터 내 자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입양의 효과예요. 이해 갔어요? 입양을 해서 데리고 살다가 나중에 이 자식이 아, 이 귀여운 자식이 나중에 알고 보니 신창원 아들이래. 그래가지고서 입양을 난 안 하겠다 그래서 파양시키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파양은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나쁜 거는 소구표가 없어요. 입양한 흔적은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 가족법의 경우는 주로 좋은 것들은 소구표가 있고 나쁜 거는 소구표가 없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럼 결혼을 사시다가 아, 이 인간 영 아냐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이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이혼은 별로 좋은 거 아닌 게 아니지 않나? 뭐 살다 보니까 영 아니더라도 일단 이혼이란 그 자체가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이혼은 하면은 소급표가 없어요. 결혼한 흔적은 남아있게 됩니다. 근데 이혼에 살다가 그래도 살다 보니까 그래도 그 인간이 제일 낫다 싶어서 다시 재결합하는 게 있게 됩니다. 재결합하는 경우를 이혼을 취소했다고 불러요. 이혼을 취소한 거 좋은 거 나쁜 거? 기분은 그렇지만 그래도 좋다 그러면은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이혼한 흔적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 민법 공부하다가 가족법상 행위에서 좀 기분이 좋다 싶으시면 소급표가 있는 것이고 별로 안 좋은 거는 소급표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가족법이 확인 판결이 많지 부동산 쪽은 확인 판결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참고만 하실 부분이고 나중에 이 형성 판결에 이혼 판결이 확정이 된 때 물권 변동이 발생하므로 따로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이행 판결 배울 테니까 그때 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따라 나온 것이 쭉 내려와서 경매인데 경매의 경우도 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나 공매 마찬가지인데 입찰이라고 불러요. 공매는 등기할 필요 없게 됩니다. 물권 변동 발생 시기는 대금만 완납하면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대금 완납 시에 소유권이 바뀜으로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매는 국가가 관장하는 공경매가 대상인 거지 개인이 관장하는 사경매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용이란 말 나오는데 수용, 공용증서를 수용이라고 부르고 수용이 있는 경우로 등기할 필요는 없다요. 수용은 협의 수용의 원칙이 협의가 성립 안 하게 되면 재결로 수용을 하는데 협의 시 정한 기일, 재결 시 정한 기일을 다른 말로 수용 개시일이라고 부르고 수용 개시일날 물권 변동이 발생하다 보니까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용 개시일은 또 언제를 미하느냐? 보상금 지급한 날이에요. 보상금만 지불하게 되면 주인이 바뀌지 등기할 필요는 없다가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논점이 생기는 것은 이 수용이라는 것은 이 취득 형태가 법률 규정이에요. 또 취득은 원시 취득에 속하는 것이 내용인데 얘도 등기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하는 것이 예외 규정입니다. 두 개가 다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취득 형태가 원시 취득일 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칙이지만 이전 등기하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시효 취득하고 또 하나 수용이 있는 경우는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하는 게 원칙인 거지 보존 등기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조금은 중요하고 오른쪽에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이제 털어버리자고요. 민법 공부 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일로 들어와서 법률행위는 등기라고 떠들었고 법률 규정은 등기할 필요 없다고 떠들었죠. 네, 이거 가지고 말을 응용하시면 돼요. 자, 법률행위 배우셨어요? 민법에서? 민법 시간에 법률행위 배웠어요? 네. 근데 법률행위가 정의가 뭐예요? 법률행위란 효력 발생을 목적으로 모아서 만들면 비슷하게 갔는데 다시 법률행위란 하긴 법률행위 정의를 모르고 자격증 딴 사람들 많더라고. 법률행위가 뭐예요? 그러니까 의사표시. 이렇게 넘어가는데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안 배웠어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 말이. 그냥 한 줄 쭉 읽었지만 법률행위 뜻은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 많은데 어쨌든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된대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의 하나인데 법률 요건을 이루는 근간이 법률 사실이에요. 법률 사실은 두 개를 배울 때 뭐하고 뭐로 배웠어요? 용태와 사건이라는 게 있더라. 아직도 빠른가 이거? 알죠? 용태는 둘로 나눠서 외부적 용태가 있고 내부적 용태가 있고 외부적 용태의 경우는 적법행위가 있고 위법행위가 있고 위법행위는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라는 것이 있고 적법행위는 의사표시가 있고 준법률행위라는 것이 있더라. 기억나세요? 준법률행위는 표현행위가 있고 비표현행위 다른 사실행위가 있는데 표현행위는 의사의 통지가 있고 관념의 통지가 있고 감정의 표시가 있고 비표현행위는 순수사실행위가 있고 혼합사실행위라는 것이 있더라. 이렇게 안 배웠나요? 배웠죠? 순수사실행위는 처음 들어보죠? 새로 오신 분. 네. 힘내세요. 들어도 몰라. 뭘 똑같은 입장이니까 뭐. 들어서 알면 상관없지만 어차피 똑같이 모르는 거니까 괜찮아요.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순수사실행위는 유실물 습득이 있고 가공이 있고 내장물 발견이 있고 주소 설정이라는 것이 있고 혼합사실행위는 사무관리가 있고 부부의 동거가 있고
무주물 선점이 있고 물건에 이르한 것이 있더라. 이렇게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 가정하고 자 이것만 보면은 이게 한 방에 가는 바가 빵 터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가 용용만 할 줄 알게 되면. 그럼 사건이라고 불리는 것은 의사와 무관한 것들인데 출생도 있고 사망도 있고 기관의 경과도 있고 소멸시효도 사건이고 그 다음에 혼동도 사건이고 그 다음에 부합도 사건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부동산 멸실도 사건이 됩니다. 들어본 기억 나세요? 등등등등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자, 잘 들으세요. 한 방에 딱 털어버리자고. 이 중에서 법률행위 필요한 게 뭐다? 의사표시. 얘만 법률행위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얘가 있으면 등기를 하는 거 나머지 다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알고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풀어치면 끝이 없는 겁니다. 사건은 법률행위 아니에요. 사건 법률행위 아니죠.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그럼 준법률행위 뜻은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효과 발생 당연히 시키는 준법률행위니까 등기할 필요 없다 그러는 것들이에요. 그럼 법률행위 필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죠. 의사표시. 그거만 등기하는 거예요. 의사표시 하나가 있더라. 단독행위. 두 개가 만났더라. 계약. 한 곳에 모이더라. 합동행위. 그거만 등기하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있으면 등기하겠지만 의사표시 없으면 등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내려가서 보게 되면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이나 공유소멸 매립지 같은 경우 사실행위지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등기할 필요 없고 법정 지상 오타가 나왔죠. 법정 지상권 간수법상 지상권 분묘교주권 다 등기할 필요 없고 법정 저당권 법정자는 법률의 규정의 줄임말이니까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분배농지 상환 완료도 국가가 옛날에 토지 한번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그럼 국가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도 등기할 필요 없다 해서 한번 판례 나온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존속 기간 만료 기간은 사건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소멸 저당권의 경우 부종성이 있다 보니까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지만 저당권이 존속을 하게 됩니다.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 당연히 소멸하니까 별도로 말소 등기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것도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 법정 대위에 의한 저당권 이전도 법정 대위란 말이 뭔지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법정 대위란 얘기는 자 민법 공부할 때 1순위에 전세권자가 있고 2순위에 저당권자가 있더라. 그럼 경매 실행에 있어서 얘가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 얘는 살아요. 오케이? 그럼 사는 곳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1순위에 얘뿐이에요. 사는 거는. 오케이? 그럼 다른 건 다 죽어요. 답을 알려드렸으니까 1순위에 저당권이 있고 2순위에 전세권이 있고 3순위 저당권자가 있더라. 얘가 경매를 때리게 되면 저당권은 경매로 무조건 소멸하거든요. 무조건 죽어요. 저당권들은. 그럼 얘도 소멸이죠? 얘도 소멸이죠? 얘는 죽을까 살까? 얘는 죽을까 살까? 자신 있게 하나 둘 셋. 뭘 오래 곰곰이 생각해. 사는 거 이것뿐밖에 없다고 써놓고 물어보는데 다 죽어요. 얘도. 이해 갔어요? 그럼 얘가 살라 그러면은 이 모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얘가 없어지게 되면 지가 선순위가 되죠? 그럼 돈을 안 갚아서 지금 경매가 들어온 거니까 집주인이 이 저당권 돈 갚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이 돈을 갚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법정 대위라고 불러요. 대위 변제. 얘가 돈을 변제하게 되면 얘가 변제로 소멸되죠? 소멸된 건 이 저당권 채권에 이로 넘어와 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얘가 지워지면서 얘가 1순위가 돼버렸네. 그럼 얘가 경매를 때려도 얘는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나중에 경락인이 취득하더라도 이 집 물어줘야 돼. 얘한테 다. 1순위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기 위해서 돈을 대신 변제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걸 법정 대위라고 불러요. 미법도로는 죽겠죠? 네, 어쨌든 자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경매에서 요 모양만 살아있어요. 전세권자하고 경매 실행할 때 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없어지면 자기가 1순위 되지 않나요? 요 모양새 만들어지기 때문에 돈을 얘가 대신 갚는 거예요. 그럼 돈을 변제하면서 저당권 소멸된과 동시에 이 저당권 채권에게 넘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세권 1순위가 되면서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이걸 법정 대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동도 사건이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 사건 다 등기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무효로 인한 물권의 복귀란 말 나오는데 민법 공부할 때 대법원 판례는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채택을 하다 보니까 매매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에 말소 등기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했다가 대법원 판례 입장이므로 굳이 또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용익물권 존속기간 만료를 위해서 한번 나왔고요. 5번에 생략하고 제한물권 소멸 청구도 학설은 갈라지는데 판례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멸한다고 판례 입장이에요. 제한물권 소멸 청구라는 얘기는 소멸 청구가 소멸 정확하게 통고가 정확한 말인데 청구 통고 같은 말 뜻이고 보면 되겠네. 자, 소멸 청구가 있든 소멸 통고가 있든 일단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 청구라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가 전세권자는 뜻이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하는 걸 전세권을 의미하는데 용도에 쫓지 않은 경우는 집주인 너 나가 쫓아낼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용도로 쫓지 않은 경우는 옛날에 참 오래된 드라마인데 서울의 달 기억나세요? 최민식 나오고 한석규 나오고 김영곤 춤 제비 나왔던 거 한물간 제비 기억나시죠? 참 재밌게 본 드라마인데 그때 김영곤이가 마시가 간 제비가 먹고 살라고 2층 방 빌려가지고서 댄스 교습소 만들었죠. 근데 이 방을 빌리기에는 보면 주거용인데 뭘로 이용을 해요? 댄스 교습소. 이렇게 용도에 맞지 않으면 쫓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소멸 청구라는 것이죠. 그럼 너 나가 그럼 당연히 소멸되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 없다라고 표시한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소멸 청구까지는 안 나올 테니까 그냥 가볍게 그냥 그런 용도 뜻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멸실의 경우도 멸실도 사건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 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이전 등기도 당연히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33평 아파트를 샀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평수는 25.7평 등기하고 집 샀다고 자랑할 때 33평 샀다고 자랑하니까 실평수 몇 평이고 25.7평 등기했지만 33평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거는 공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용 부분에 가는 지분은 따로 등기할 필요는 없고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101동 101호 사게 되면 복도에 가진 지분은 당연히 넘어오는 거지 등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부합도 사건이다 보니까 대부분 사건이 많아요. 여기 걸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기간의 경우가 칠판에서 소멸시효, 혼동, 부합, 멸실점 사건 등기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요 체계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대부분 잡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민법 공부 돼 있으면 쉽게 응용시켜서 붙이면은 정리가 될 겁니다. 그게 가볍게 한번 읽어보실 부분이고요. 넘어가게 되면 등기의 분류가 나오는데 분류는 먼저 나온 것이 기능에 따른 분류. 이제 앞으로 배울 등이 다 물려 나와요. 지금부터. 기능에 따라 세분하게 되면 둘로 세분하는 것이 사실의 등기가 있고 또 하나가 권리의 등기로 세분하는데 사실의 등기라는 것은 등기부상 내용 중에서 표제부 등기할 때가 사실의 등기라고 부르고 권리의 등기는 갑구에 등기하는 거와 을구를 권리의 등기라고 부릅니다. 등기부의 구성이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을구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표제부를 다른 말로 사실의 등기라고 부릅니다. 등기 기재하는 사항은 일단 부동산 표시 기재하는 것이 표제부예요. 그럼 어떤 부동산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표제부를 열어보게 되면 토지의 경우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등기된 곳이 바로 표제부고 누가 주인인가 확인하는 것이 갑구입니다. 갑구는 소유권을 기재하는 장소가 될 것이고 을구는 소유권이 아닌 권리가 나오는 것이 내용이에요. 이럴 경우에 여러분 교재에서 일단 표제부하고 나온 게 찾으셨어요? 네, 표제부 등기는 표시라는 등기를 말한다 나와 있고 즉 독립등기로 인정할 것이며 오른편 페이지에 사실의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행하여진다 찾으셨어요? 네. 그 다음에 그거 놔두세요. 다 배우게 될 거니까 바로 사실의 등기에는 권리 추정력을 인정되지 않으며 가등기도 허용하지 아니하고 무효등 유용도 할 수 없다 나오는데 이거 다 바로 배울 테니까 잠깐만 놔두시고 토지의 경우 기재하는 것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말하며 건물의 경우는 소재, 지번, 면적, 구조, 종류, 명칭, 번호 등을 말한다 해서 부동산의 일정한 사항 기재할 때가 표제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제 갑구가 권리 등기란 말 쓰는데 갑구는 소유권을 기재하는 것이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전부 다 을구로 갑니다. 그럼 지상권은 어디로 갈까? 을구. 전세권도 이게 즐거워야 돼. 그죠? 전세권도 을구. 저당권도
을구. 임차권도 을구. 모든 권리 다 을구로 가되 소유권만 갑구로 가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제 소유권이 먼저 나올까 소유권 이외가 먼저 나올 권리는 소유권이 먼저 나오겠죠. 소유권을 최초로 처음 등기할 때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용어 정리할 때 설정하고 보존이 나왔었죠. 보존은 소유권을 처음 등기할 때가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처음 등기할 때를 설정 그래요.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에 설정이란 말은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붙게 됩니다. 보존 등기 실행한 다음에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 등기할 수도 있고 뭐 저당권 등 설정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권리 설정하는 것들 전부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느냐? 권리의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다 털어서.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처음 등기할 때 소유권을 처음 등기할 때 뭐라고 부르더라? 소유권 보존 등기란 말 쓴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권리 등기와 사실의 등기인데, 사실의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제부 등기라고 불러요. 등기 본 적 있어요? 네, 봤으면 됐어요. 안 봤다 그럴까봐.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가 또 6개가 따라 나오는데, 처음 나온 것이 기입등기. 기입등기라는 것은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 원리를 통해 처음 등기할 때가 기입등기인데, 내용에 따라 세분하게 되면 처음 나온 게 기입등기라고 부르고, 기입등기는 새로운 등기 원인을 통해 처음 등기할 때가 기입등기인데, 종류는 3가지가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존 등기라는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설정 등기라는 등기 있고, 이전 등기라는 등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소유권은 아까 설명드릴 때 처음 등기할 때 뭐라고 떠들었고, 소유권 보존이라고 불렀고, 소유권이 아닌 거를 처음 등기할 때는 설정 그래요.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에서 나누는 것이 분류 기준이고, 요 이전 등기는 아까 승계 취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럼 승계받게 되면 옛 권리를 이어받은 경우를 이전 등기라고 부릅니다. 이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기재한 등기 문제가 생기는 경우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변경하고 맨 밑에 경정 나와 있나요? 네, 경정, 변경 나와 있는데, 경정 등기라는 등기도 있고 또 하나가 변경 등기라는 등기도 있더라. 둘 다 등기하는 목적은 등기부상 등기된 사항과 실체 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 이제 등기상 일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일부를 고치기 위한 것이 변경, 경정인데, 차이점은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바로 불일치가 언제 발생했느냐 보고 나눈 것이 경정과 변경의 차이점이 됩니다.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이 경정 등기라는 것은 이 불일치가 발생한 것이 원시적으로 등기상 일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때를 경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후발적으로 등기상 일부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변경이라는 말이 붙는 겁니다. 같은 말 뜻이니까, 일부 똑같으니까. 원시적이라는 말 뜻은 등기가 끝나기 전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때가 경정이라고 부르고, 등기 끝난 이후를 후발적이라고 불러요. 이제 등기 끝난 시점을 통해서 한 번 더 가자고요. 이제 이 등기가 완료된 시점이 있는데, 완료된 시점을 통해서 완료되기 전과 완료 후를 나눕니다. 완료 전에는 다른 말로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원시적. 완료 후를 후발적으로 부르는 것이 분류 기준인데, 우리나라 돈 제일 많은 최고 합부가 누구라고 배웠어요? 홍길동이죠? 이건희? 어디다가 비교해, 이 홍길동 씨한테. 자, 홍길동이 집을 살 때 일선위로 홍길동 등기한 경우 잘못됐네요. 잘못된 게 등기 끝나기 전일 경우는 어떻게 해라? 지워버리고 밑에다가 홍길동으로 다시경 발을정, 경정했다가 뜻이에요. 그럼 경정이란 건 언제 잘못된 거? 등기 끝나기 전일 경우 경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름 맞춰놓고 살다가 나중에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개명을 하게 되면, 요즘 개명은 잘 받아주죠? 개명은 이름은 한 번은 잘 바꿔주더라고. 두 번째부터는 안 바꿔줘요. 요게 뭔 죄질 목적이 있나 싶어서 안 바꿔주는데, 개명을 해서 홍두깨로 개명을 합니다. 개명을 하게 되면 홍두깨로 바뀐 것은 등기 끝난 이후에 바꾼 거죠. 이때 홍두깨로 변경했다고 부르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똑같이 이름 바꾸는 건 똑같은 개념인데,
어떤 경우는 경동이라고 부르고 어떤 거는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차이점이 딱 하나예요. 저게 언제 잘못됐느냐. 등기 끝나기 전일 경우는 뭐라고 부르고 경정. 끝난 이유를 변경 나눠서 두 개를 세분하는 것이 방법인데 둘 다 등기상 전부의 하자가 있대요. 일부의 하자가 있대요. 일부의 하자가 있는 경우는 변경이나 경정하게 됩니다. 종류는 책에 보니까 뭐 부동산 표시의 변경, 부동산 변경, 대지권 변경, 뭐 등기명인 표시의 변경, 권리 변경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건 따로 보지 마세요. 뒤에 다 배울 테니까 지금 이 등기 의의만 이해하세요. 의의는 원시적 일부의 하자가 있는 경우는 경정, 후발적 일부는 변경만 세분하시고 이 세부적인 종류나 등기하는 과정은 4월달에 배울 테니까 그때까지 손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오른쪽에 말소 등기 나와 있죠. 말소 등기라는 등기는 등기상 전부가 실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등기상 전부를 없애게 한 것이 말소 등기인데 이 말소 등기는 왜 말소하는가에 대해서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뭔가 따져보자고요. 등기가 따로 노는 게 쭉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처음 기재할 때 뭐라고 불렀고 기입등기라고 불렀고 기재한 등기가 원시적으로 일부의 하자가 발생했더라. 경동등기로 고쳐라 이 뜻이고 기재한 등기 후발적 일부의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변경등기로 고쳐라예요. 기재한 등기가 원시적으로 전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전부란 말로 하면 다 말소등기입니다. 후발적 전부도 말소등기니까 원시적 후발적 원인 묻지는 않는다요. 근데 이 말소등기는 모든 등기를 다 말소할 수 있어요. 소유권이건 제한물권이건 중국등기이건 가등기 다 말소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말소를 못하는 딱 하나의 등기가 있습니다. 말소가 안 되는 것이 말소등기만큼만은 또 말소할 수 없어요. 뭐는 말소가 안 된다고요? 말소등기를 또 말소 못하기 때문에 말소를 잘못하게 되면 또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말소 회복하는 거지 말소를 또 말소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거 하나만 말소가 안 되고 나머지 전부 다 말소할 수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일부란 말 나오니까 얼로 올라갔고 변경, 경정이고 전부란 말 나오니까 말소로 내려왔죠.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멸실등기. 멸실등기라는 등기는 존재하던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등기부를 없애게 한 것이 멸실등기인데 여기도 멸실했다는 얘기는 얼마큼 멸실했대요? 전부인데 뭐가 멸실했대요? 부동산이죠. 이거는 옛날에 그 압구정동에 있던 삼풍백화점 폭삭 주저앉은 경우에 그래서 건물이 전체가 다 없어졌네요. 이때 하는 게 멸실등기예요. 토지 같은 경우 우리 지적과 배울 당시에 토지가 전부가 다 바다가 돼버린 경우 이 토지가 다 한 벌에서 없어진 경우는 또 등기부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멸실등기가 됩니다. 그럼 말소나 멸실등기의 경우는 범위가 또 얼만큼이래요? 전부죠. 일부란 말 나오면 무슨 등기 하시고 변경, 경정하는 것이고 전부란 말 나오면 말소나 멸실을 합니다. 여기 차이점이고 마지막에 하나 더 볼 것이 그럼 멸실을 하긴 했는데 부동산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멸실한 경우는 무슨 등기 할 것이냐면 건물 3층 건물 중에 3층만 멸실한 경우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멸실했죠. 그럼 일부란 말 나오면 위로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등기된 이후에 일부가 멸실한 거니까 후발적 일부가 되어서 이때는 변경 등기로 등기를 시정하는 거지 말소 등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멸실도 안 돼요. 일부란 말 나오면 어디로 올라갔어요? 위로. 근데 마지막 남은 것이 말소 회복 등기인데 말소 회복 등기라는 등기는 등기를 말소할 때 부적법하게 말소가 들어온 경우 부적법 말소라는 얘기는 말소해서 안 될 거 잘못 지운 경우입니다. 그럼 잘못 지운 경우 말소를 또 할 수 있어요? 말소의 말소가 안 되니까 말소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말소 회복할 당시에는 말소한 부분이 전부를 잘못 지울 수도 있고 또는 일부를 잘못 지울 수도 있더라요. 전부나 일부를 잘못 지운 경우에 전부나 일부 잘못 지워진 등기를 회복하게 한 것이 이게 말소 회복 등기의 목적인데 대법원 판례가 얘기하기를 등기를 잘못 지운 경우에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등기를 잘못 지웠다 할지라도 권리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잘못 지워진 등기를 회복하게 한 것이 말소 회복 등기인데 범위가 얼만큼이래요? 전부 또는 일부죠. 차이점은 좀 이따 배우실 때 전부를 회복하게 되면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 방식으로 실행하게 되고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보기 등기로 하는 것이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거 뒤에 가면 배울 테니까 지금은
처음에는 시험은 이거 가지고 달고 들어와야 되게 되면 일부인지 전부인지 이거 잡고 들어가시는데 예전에 기출문제 한번 나오기를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등기 원인을 통해서 등기부에 처음 기재할 때를 기입등기라고 부르고 기재한 등기가 원시적 일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어떠한 등기를 반면에 후발적 일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어떠한 등기를 원시적 후발적 원인 묻지 않고 전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어떤 등기를 등기된 건물 일부가 멸실한 경우는 어떤 등기를 괄호에 들어갈 등기의 순서는 이 기출문제예요. 그럼 내게 되면 이거 가지고 달고 들어오니까 범위 가지고 이하고 문제 푸셔야 돼요. 다행스럽게 두 개씩 떨어지죠. 변경 긍정은 일부, 말소나 멸실은 전부, 말소해보 전부 또는 일부 나눠지니까 공부하기 편할 겁니다. 나눠서 세분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기형식이란 말 나오는데 등기 실행할 때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에서 나눈 기준이 형식에 따른 분류인데 돌로 나눠서 주등기라는 등기도 있고 보규등기로 세분하는 것이 분류 기준이에요. 등기의 경우는 나누니까 하나가 주등기도 있고 또 하나가 보규등기도 있는데 형식에 따라 세분하게 되면 주등기냐 아니면 보규등기냐의 구별 실익은 등기를 실행하는 과정상에서 순위번호 부여 시에 독립번호를 주느냐 독립번호 주지 않느냐가 차이점이에요. 독립번호가 부여가 되는 경우를 주등기라고 부르고 독립번호를 부여하지 않을 때가 보기등기라고 부르는데 등기부상 순위번호가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떨어지는 등기를 주등기라고 부르고 순위번호가 1의 보기로 가지번호가 붙어서 덧보는 등기를 보기등기라고 부릅니다. 2의 보기로 이렇게 등기하는 것이 보기등기인데 어떤 게 주등기인지 어떤 게 보기등기인지는 저절로 알아요. 저절로 아는데 이제 보기등기하는 목적하고 몇 가지만 가름만 타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보기등기하는 왜 할까 하는 목적은 보기등기하는 목적은 순위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보기등기하는 목적이에요. 뭐라고요? 순위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보기등기하는 목적입니다. 그 뜻만이 하시고 들어오시면 내용이 잡혀요. 자, 1순위 예를 들어서 A라는 자의 전세권이 있더라. 전세권이 있고 2순위에 전당권이 등기된 경우에 등기가 지금 두 개가 들어왔죠. 둘 중에 누가 선순위예요? 네? 전세권자가 선순위이죠. 얘가 등기가 선순위인데 문제는 이 전세권을 A가 B라는 자에게 전세권을 양도합니다.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받은 B 입장에서 자기 명의로 B가 전세권을 이전 등기를 해와야 돼요. 할 경우에 순위상으로 1, 2, 3을 줘버리게 되면 B가 산 권리는 1순위를 샀으니까 저당권자보다 순위가 앞서야 되는데 3번을 줘버리면 순위가 밀려버렸죠. 안 되게 3번을 주는 게 아니라 얘는 1번 잡고들은 1의 보기 1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몇 순위고? 2순위고 1의 보기 1호는 1순위죠? 얘가 선순위예요. 그럼 보기 등기하는 목적 순위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보기 등기하는 목적인데 그럼 네가 선순위냐 내가 선순위에 따져서 순위 밀리지 않을 목적이다 보니까 얘는 권리가 있는 곳에만 보기 등기하지 권리가 없으면 보기 등기 안 해요. 그럼 표지번호 권리가 있어요? 표지번 뭘 기재했어요? 부동산 표시 기재했잖아요. 그럼 권리 관계가 없으니까 표지번 등기는 보기 등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그 말이 있나 보자고요. 그 말은 없네. 어쨌든 보기 등기는 어디만 실행한다고요? 갑구하고 을구만 실행합니다. 표제본 언제나 주등기예요. 그래서 아까 사실의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하나만 나온 게 있었는데 주등기, 보기등기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 권리가 없으니까 순위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기등기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것이 말소등기라는 등기는 하는 목적이 뭔가요? 등기를 지워버리려고. 그럼 지워서 없어지니까 다른 등기랑 네가 선순위냐 내가 선순위냐 따질 필요가 있을까? 지워지고 없어지는데 순위 따질 필요 없겠죠. 말소등기도 언제나 주등기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멸실등기도 등기부가 없어지네요. 언제나 주등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등기들은 다 배우면서 외워질 부분이 이거 외우지 마시고 오늘 잡을 것은 칠판 잠깐 보시고 말을 풀자고요. 어떤 경우 주등기, 어떤 게 보기등기인지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데 보기등기를 채워라. 이 칠판 다 채워도 부족해요. 그렇게 양이 많은 게 보기등기 종류인데 가르마만 타시면 대부분 다 외웁니다. 판을 갈라서
요 집에 대해서는 갑이라는 자가 소유권자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집에 대해서는 A라는 자가 전세권자, 즉 소유권자가 아는 자가 있더라요. 그럼 소유권자 갑 입장에서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 집 팔아먹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을 담보 잡히고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소유권을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고 소유권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가압류 등등등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온 이유는 어딜 잡고 들어왔대? 전부 다 소유권을 잡고 들어왔죠. 들어온 것들이 반대로 전세권자 입장도 마찬가지로 전세권을 담보 잡 전세권도 양도한 경우 이전 등기할 수 있고 전세권 담보 잡히고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전전세 할 수도 있고 전세권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가압류도 가능하고 등등은 다 가능합니다. 그럼 얘네가 들어온 건 전부 다 전세권 잡고 들어왔죠? 이제 태어날 때 이게 기본 틀이에요. 소유권을 잡고 들어올 당시에는 전부 다 조등기로 등기 실행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고 소유권이 아닌 걸 잡은 경우는 전부 다 부기등기 이게 공식입니다. 이걸 잡고 들어가시면 대부분을 잡아요. 나중에 이제 강론 들어가서 이건 언제나 부기등기입니다. 이건 언제나 조등기입니다 하고 몇 개가 있어요. 몇 개만 외우시면 이 부분 털어버리기 때문에 따져보자고요. 외치셔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조등기, 부기등기? 조등기. 전세권 이전은 부기등기. 저당권 이전, 부기등기. 지상권 이전, 부기등기. 임차권 이전, 부기등기. 소유권 잡은 저당권, 조등기. 지상권 잡은 저당권, 부기등기. 전세권 잡은 저당권, 부기등기. 소유권의 압류. 그냥 주등기, 주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 소유권 잡은 가압류, 주등기. 소유권의 가처분, 주등기. 지상권의 압류, 부기등기. 전세권의 가압류, 저당권의 가처분. 이해 갔어요? 이게 가름을 타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대부분 다 외우시고 나중에 가서 몇 개 외우십니다. 몇 개 딱 외우시고 그거만 주등기, 부기 나눠지게 돼 있으니까 지금은 외우지 마시고 교재에서 박스에서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나눠져 있죠? 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라고 나와 있고? 주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도 주등기. 소유권을 처분 제한 등기. 아까 처분 제한 등기는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을 의미했네요. 소유권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전부 다 주등기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도 주등기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소유권이 아닌 권리도 자꾸 들어오는 거. 소유권이 아닌 권리 이전 등기는 반대로 부기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청구권 가등기도 부기등기. 소유권 이외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처분 제한 등기도 부기등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도 부기등기 되는 겁니다. 밑에 내용들은 다 외워지게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 보세요. 오늘은 자 소유권을 잡았대요. 다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아닌 걸 잡은 경우는 부기등기인데 그럼 이 주등기와 부기등기라는 것은 어떤 관계가 이어지느냐? 둘 간의 관계라는 건 이 칠판에서 얘가 주등기고 얘가 부기등기죠. 둘 간의 관계는 주와 종이 만들어져요. 주등기는 말 그대로 주가 되고 부기등기의 종대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주등관계를 배우실 때 명업 총칙 배울 때 가장 잘 배웠던 게 하나가 대리와 복대리. 대리와 복대리가 주종관계죠? 네. 맞죠? 아, 졸려 죽겠죠? 나도 졸려 죽겠어요.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앉아서 졸기도 하고. 옛날에 강의할 때 저희 대선배가 하는 말이 수업 딱 끝나고 와서 하는 말이 1시간 동안 잤대요. 강의하다 그래서 에이 형 뭐 강의하다 어떻게 자 그러니까 너는 아직 강의 짬밥이라서 그거 모르고 네가 이제 강의 좀 연식이 쌓이면은 그때 졸았단 말을 이해할 거래. 그래서 에이 자면서 어떻게 강의를 하니까 짜시가 진짜요. 그래서 장난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알겠더라고. 제가 졸려면 농담 한마디도 안 해요. 눈도 안 마주쳐. 내 눈이 풀려 있으니까. 그래서 줄줄 나가고 하는데 졸을 때 왜 이렇게 혓바닥에 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졸릴 때 막 침도 말라고 막 정신없이 막 그럴 때 농담도 안 하고 막 나가요 그냥. 그러면 오전반에 1시간 수업했으면 야간반에 45분밖에 수업을 안 했어. 줄기차게 나갔으니까. 졸을 때인데 지금은 졸지 않고 있으니까 맞아보자고 일단. 자, 졸립죠?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뭘까? 예, 졸릴 때 눈꺼풀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주등기, 부기등기 관계 주종관계라 그랬으니까 주등기가 얘가 전세권이 말소가 될 경우에 얘가 말소가 되면은 부기등기를 덩달아 죽어버려요.
그 보기 등기는 덩달아 죽기 때문에 얘는 신청할 필요가 없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므로 이런 관계가 주등기와 보기 등기 관계라는 것이. 그래서 그 위에서 박스 위로 올라가서 동그라미 3번에서 주등기와 동일 순위 또는 연장선상이므로 주등기 말소 시 보기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찾았어요? 그래서 원칙은 보기 등기만 말소하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가치 말소가 원칙이에요. 가치 말소하되 보기 등기는 어떻게 말소해라?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5번의 순위는 좀 이따 등기 효력 배울 테니 그때 같이 보도록 하고요.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마지막 이제 4번 효력에 따른 물류 나왔는데 효력에 따른 물류에서 이 등기 효력은 잠깐 쉬신 다음에 다시 볼 테니까 다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쉬시고 와서 등기 효력 보도록 하죠.